3회에서는 이한신이 투자, 사기범 김봉수의 가석방을 저지하기 위해 형사 안서윤과 사채업자 최화란에게 협력을 제안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한신은 두 사람의 성격과 신념에 맞게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이들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이날 이한신과 안서윤은 힘을 모아 지동만 회장의 가석방을 막은 것을 자축하며 서로의 신뢰를 확인했다. 안서윤은 지동만과의 대결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맞으니까,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라고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한신은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둘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다. 이후 이한신은 다음 가석방 심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고 감옥에 갔던 김봉수였다. 김봉수는 감옥에서 5년을 견디기로 합의하고 범죄 수익금 400억 원을 나누기로 했지만 그는 감옥에서조차 가석방을 신청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한신은 준봉홀딩스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사채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최화란을 찾아갔다. 최화란은 이한신이 자신을 불법 추심 혐의로 고소한 것을 기억하며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한신은 준봉홀딩스에 떼인 돈을 찾아드리겠다며 그녀의 관심을 끌만한 제안을 했다. 최화란이 그들은 입을 안 열 애들이라고 말하자 이한신은 입을 안 열면 틈만 잘 벌리면 된다고 신비로운 말을 덧붙였다. 이한신은 김봉수와 박희준을 따로 만나며 정보를 수집했다. 김봉수에게는 가석방에 유리하려면 피해 금액 변제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고, 박희준에게는 김봉수가 가석방 출소를 할 경우 혼자서 수익금을 찾으러 갈 것이라고 이간질했다. 박희준은 범죄 수익금 같은 건 없다고 부인했지만 내심 불안해 그는 자신의 자금 관리책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동명을 미행하던 사무장은 그가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장주식당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이한신에게 보고했다. 이한신은 장주식당에 400억 원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안서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장주식당 내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신은 안서윤이 자신의 제안에 놀라는 모습을 보며 사실 이 모든 계획이 준봉홀딩스 사건의 범죄 수익금을 찾기 위한 것임을 털어놓았다. 보물찾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묻자 안서윤도 그의 제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동명이 드나들던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문을 열고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이 장면은 다음 회차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는 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안서윤은 정의와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서 범죄 수익금을 찾자고 이한신에게 제안했고, 최화란은 돈에 의해 움직이는 인물로서 떼인 돈을 찾아주겠다는 제안에 끌렸다. 이처럼 각기 다른 접근 방식으로 두 사람을 포섭하는 이한신의 전략과 실행력이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4회에서는 이한신이 김봉수의 가석방 출소를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한신은 준봉홀딩스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된 김봉수의 가석방을 막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숨겨진 범죄 수익금 400억 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 범죄 수익금이 이동명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장주식당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한신은 최화란에게 저 건물 매입하시죠. 워낙 좋은 물건이라 제가 특별히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라며 설득했지만 최화란은 딱 봐도 낡았고 주변 상권도 없고 유동인구도 없는 것 같은데 저 건물이 좋은 매물이다. 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이한신은 저 한번 믿어보시라니깐요. 머지않아 저 건물의 가치는 폭등할 겁니다. 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결국 최화란은 이한신의 설득에 넘어가 장주식당을 매입하게 되었고, 이한신은 식당 안에 장독대를 뒤져 금괴를 발견했다. 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건물의 가치가 폭등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안서윤은 금괴를 탐내는 최화란에게 범죄 수익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거 몰라요? 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최화란은 무슨 소리야?
이거 내 건물에서 찾았어. 내 돈이야 라며 반발했다. 이때 이한 씨는 분식집 사장에게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안서윤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현장에서 이한 씨는 아까 분식집 사장님은 준봉홀딩스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투자금이 모두 날아가고 남편이 사고를 당한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죠. 남편이 생계형 절도범으로 검거된 후에는 삶을 포기한 듯 살아왔습니다. 결국 평범했던 가정이 풍비박산 났죠. 경위님 말씀처럼 범죄 수익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안서윤은 그럼 변호사님 말씀은 범죄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자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이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이한 씨는 김봉수의 가석방 출소를 막는 데 성공했다. 그는 김봉수에게 이상하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 내가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장주식당, 내가 거기서 내가 은닉해둔 범죄 수익금을 찾았거든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그는 범죄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었다. 하지만 이한 씨는 손흥준의 습격을 받아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지동만은 이 새끼가 대체 왜 그랬을까?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이해가 가네라며 그게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